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약속을 마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자, 가면서 이제 다시 뭐 두 번째 얘기를 하겠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 지지자분들에겐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실의 이제 그 지금 인사 문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구조가 왜 이러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왜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그 조직이 제대로 못 굴러가고 있냐에 대한 이제 내부 조직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마인드가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약간 좀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죠. 시대에 안 맞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다수의 전문 공무원이 들어와서 열심히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런 대통령실을 꿈꾸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실을 그렇게 짜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시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거의 80~90%고 여의도나 뭐 다른 외부 출신의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에서 20% 정도, 뭐 넓게 한 30%까지 볼 수 있는데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청와대는 이제 어쩌다 공무원 된 분들이 한 70%, 그리고 늘공 일반직 공무원들은 한 30에서 40% 정도 파견 와서 그냥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 해라라고 지시를 하면 정부 부처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그 늘공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공이 가득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가득한 청와대에 대해서 약간은 환상도 가지고 있고 경외심도 가지고 있었죠. 네, 내부로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니까. 사람이 보통 정보가 통제되고 모르면 겁을 내게 돼 있어요. 원래 권력기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청와대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그 늘공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뭔가 지시를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던 대로 좀 편하게 하려는 구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 정부, 이게 그대로 나갔을 때 현 정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만 5세 입학 추진 이런 것들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 5세 입학 추진 같은 경우에 좀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감이 좀 없이 하려면 7살 조기 입학, 만 5세 말고 같은 말이라도 7살 조기 입학 관련해서 이제 국민 의견을 듣겠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 공론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유치원 원장, 학계 뭐 교육계 전문가들, 관료,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토론해보는 이런 공론화 뭐 세미나 같은 거를 갖다가 한 5~6번 해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찬성을 하면 당연히 추진하면 되고, 그분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러면 실제 이게 대상이 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 정책은 추진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물러서면, 추진하든 물러서든 박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했죠. 아주 소수 인원들이 이거 대통령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장관 이거 하죠. 그러니까 다른 수석들은 입 다물고 있고 그냥 이게 그대로 추진된 거예요. 사실 안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그러니까 뭐 어공들에게 이거 그대로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냐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나 봤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기지. 아니 당장 제가 보기에도 이거 그대로 발표했다가는 유치원 원장들이 지랄지랄 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 다 안 한 거예요. 그게 어공보다 늘공이 가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늘공들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사람이니까. 교육비서관실에 지금 어공이 없어요. 다 늘공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하겠다는데 그 늘공이 돌지 않는 이상 반대를 하겠어요? 말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발표되고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늘공들이 많다 보니까 어공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공들이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잠깐 노출이 됐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좀 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이 그 386 청와대 정치인들을 많이 무시했어요. 왜냐면 386이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는 게 없으니까,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시했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이제 걔들 인사 관련해서 불이익 주고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채찍질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게다가 지지율까지 좀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는 비아냥거린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와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부통령급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른이 필요해요. 비서실장. 그게 뭐 김기춘이든 뭐 김기춘 같은 사람이든 홍준표 같은 그런 이제 정치력도 뛰어나고 또 누가 봐도 이제 좀 우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죠. 뭐 안대희 대법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후보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비서실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늘공들은 좀 돌려보내고 어공들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정보가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과거 청와대 건물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공간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권위가 있었을 텐데, 지금 용산으로 옮겨가 버렸으니까 사실은 그 권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인적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권위조차도 서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이 와중에 검찰 출신들은 또 자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세계일보 기사를 보시면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검찰 출신인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 있는 이 측근들이 이 문제를 먼저 캐치했고, 그래서 기업에 경고를 주고 건진법사 쪽도 조사를 들어갔다, 이렇게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 검찰 출신인 사람 측근들이 세계일보에 그렇게 자기들이 기사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계일보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근데 이거 민주당에서 요거 프레임 조금만 돌렸으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세요? 건진법사도 민간인이에요. 그럼 이명박 정부 당시에 민간인 사찰한 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인력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건 민간인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조차도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자기들 책임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서 기자들한테 기사 흘리고 자기 정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도의 충성심조차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면 건진법사 문제 많다는 거는 선거 때부터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본선 때도. 그래도 이 양반 그냥 뭐 좀 주의만 주고 내버려 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사찰하고 있었다는 식의 뉘앙스를 언론에 함부로 풀어버리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건데, 이거 이 양반들 정부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아직도 자기들이 검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측근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 대여섯 명 되는데 숫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내부 기강의 문제가 좀 큽니다. 그리고 너무 경직된 구조다 보니까 말할 사람은 말하고 말 못할 사람은 말 못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직원을 못하는 구조, 그 다음에 정무 감각을 갖춘 어르신이 없는 구조. 대통령이 아무리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미국의 아들 부시 같은 약간 좀 외향적이고 약간은 덜렁거리고 약간은 좀 화이팅하는, 그러니까 되게 외향적인 리더입니다. 감정적인 리더. 신중하게 뒤에서 업무를 세우고 뭐 카리스마 있게 누군가를 협박하고 같은 편이라도 딴만 품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고 하는, 소위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김기춘 같은 치밀한 역할을 하는 리더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비서실장이든 뭐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없죠. 그냥 혼자 다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대통령만 계속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길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되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민주당에서 과거에 만약에 이명박 정부의 민주당 같았으면 광우병 사태 비슷한 뭐 하나 끌어내가지고 뭐 대만 중국 문제라든지 뭐 하나 연결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위 벌이고 흔들어 놨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자중질환,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공격을 덜 받고 있는 건데, 이 상황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야 대통령이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당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그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세대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 19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장기 독재를 할 거라는 어떤 예측이 되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복종을 하죠. 왜냐하면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내가 차관 될 때까지 제 양반이 계속 대통령일 텐데 그럼 시키는 거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예요. 5년짜리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그 공무원의 어떤 그 생명을 다 던질, 내가 누구 사람이다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공무원, 늘공은 없어요. 어쩌다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공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늘공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모르고 계신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척박해졌고 이기적으로 변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다 자기가 들은 줄 안다. 그래서 좀 딱하다,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트위터나 페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10%대 찍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